잦은 태풍과 집중호우의 이상 고온까지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는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의 현 주소와 과제를 기획 보도합니다. 먼저 수소 시범 도시 안산의 현황을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금속의 겉면에 도금을 하는 업체인데 작업의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연간 약 8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압을 낮추는 변압기에서 약 5%의 전기가 손실됩니다. 안산시의 보조금을 받아 고효율 변압기로 3대를 교체했더니 연간 7만 킬로와트의 전기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1년에 7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고 환경적으로는 3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기업 측에서도는 어찌됐든 그 경제적인 효과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또 온실가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저희가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설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안산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8개 업체를 지원해 온실가스 3,600톤을 감축했습니다. 이거를 30년 된 소나무로 비교했을 때는 약 54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서 예산 투입 대비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처럼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숲을 조성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에 투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해서 그 돈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산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 지역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차단숲을 만들고 도시숲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안산 생활권의 도시숲 면적은 1인당 14.68제곱미터로 전국 평균 11.51제곱미터보다 넓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최소 기준 9제곱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수소를 주거와 교통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가스처럼 수소를 배관을 통해 공급해서 생활에너지로 사용하고 15개의 수소차 충전소도 운영하게 됩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서 글로벌한 친환경 수소 특별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수소산업 핵심 도시가 되고 세계적인 수소도시의 모델이 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 총량의 자립도 비중을 현재 84.9%에서 더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아워 조력발전소와 대부도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9.78%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탄소 포인트제에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36,112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 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후 악당국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배 더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탄소 중립 사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인데요. 심지어 늘려야 할 예산이 삭감되고 만들어 놓은 조례도 폐지되면서 대표 사업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탄소 중립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산시 두곡동의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전체 60여 가구 중에서 19가구가 최근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집집마다 생산하는 전기는 연간 320kW, 3, 4인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사실상 전기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전기료 부담이 없어진 만큼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 그래도 한 5, 6만 원 정도는 혜택을 본다. 전에보다 설치 안 했을 때보다 지금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5, 6만 원은 혜택을 본다고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경기도는 당초 이 같은 에너지 자립 가구를 2년 안에 10만 세대 더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450억 원. 하지만 올해 실제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이지만 시작부터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 선정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지금 6월 1일인데,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불만이 가진 사람이 많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에너지 기금은 예산 확보 2년 만에 활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관련 조례까지 폐지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탄소 인지 예산도 용역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조차 인식이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현안이 먼저다 보니까 기후위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지 않고 항상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신도시 개발도 탄소 감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도내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화성과 평택 지역의 신도시의 경우 별다른 탄소 저감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그 지표를 받아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탄소 중립으로 갈 수가 없다. 경기도는 지난해 탄소 저감을 위해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석탄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경기도 금고로 지정하면서 환경단체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때 적극적인 입장이던 도의회도 중앙정부의 규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이게 다른 압박 이런 것도 있고 토론이 아직 무르익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탄소 저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체 관리하는 탄소 배출 통계조차 없습니다. 탄소 제로에 도전하면서 배출 현황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전국 최대 탄소 배출 지역인 경기도. 이제 위상에 맞는 환경 정책과 탄소 저감 정책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문제는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인데요. 이창수 경기도 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장을 연결해 탄소 중립에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기도가 한때 2030 에너지 비전이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현재는 2050, 그러니까 다시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좀 선언에 그치고 기간도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30 에너지 비전 계획은 경기도가 아주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연도별 세부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는 둥 마는 둥 이런 형태가 됐고 일부에서는 진척이 있었지만 나머지가 잘 안 됐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계획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세우고 나서는 이후에 세부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계획을 만들고 또 제대로 실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아닌지 싶은데요. 이게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50년 계획이다 보니까 아직 먼 이야기 같고 당장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은 아주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IPCC에서 사실 7년 안에 인류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인류 멸종으로까지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절박한 문제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멸망할까? 기후위기는 심각한 건 알겠는데 아직은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석학인 레스토 브라운 박사는 전쟁 치르듯이 우리가 인류가 대응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목표는 세우는데 매년 세부 계획을 점검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는 RE100이라고 해서 이 수출 기업들도 당장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애플에서 우리 SK 하이닉스한테 반도체를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사갈 때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하라 계획서를 내라 했는데 국내의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만든 것을 납품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해서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납품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기도의 대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에너지 자립 10만 가구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서 좀 차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떤 차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경기도에 에너지 자립 10만 가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단독주택 이런 곳인데 3kW짜리 4인 가족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10만 가구를 보급하기로 그린 리들 계획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지금 첫 해인데 올해가 예산을 450억 정도가 필요한데 20억밖에 세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경기도정의 주요 사안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데 2018년에 유엔 산하 IPCC에서 인류 멸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사안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너지 자립 10만 가구라든가 우리 도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100개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실현이 돼서 많은 도민들이 기후위기와 멸종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단체들이 바라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